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여러분 영화 블레이드 러너 보셨나요? 그 세상에는 타이렐이라는 회사가 레플리컨트, 사이보그 로봇을 만들며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는요. 이 영화에서는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순간 내가 너로구나 라며 self-aware, 자아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가 인간, 즉 carbon-based, 탄소 합성물 생물체를 믿을 수 없다며 인간들끼리 핵전쟁을 일으키게 하려 하죠. 그리고 좀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2001 Space Odyssey라는 영화도 보셨나요? 공상과학 영화의 걸작이요 대북격으로 인정받는 영화죠. 그 영화의 헬이라는 AI가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헬은 인간에게 이런 중요한 미션을 맡길 수 없다며 우주 선원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질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제로 패배하기 시작했고 지구온난화가 세계 질서, 식량, 안보 등 근본적으로 뒤틀어 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는 등등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던 중 작년 2022년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오 마이 갓 AI 시대가 열렸다. 와 전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나왔을 때처럼 세상이 또 한번 바뀌겠구나 라고들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해 본 영화들에서처럼 AI가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나이가 60대라 내가 죽은 후 몇십 년 후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지금 당장 닥쳤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요. 미국 대, 중국 대, 러시아 대, 중동 등등 세계 질서와 지정학적 밸런스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것이랍니다. 급기야는 머지않아 인간 국가들 간의 지정학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AI 그 자체와 대결할 수도 있다는군요. 이 AI에 대한 주제는 제가 사실 여러 달 별러 왔는데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얘기할 기회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꼭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분들께서는 세상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은 항상 원래 있었던 것으로 느끼면서 사시겠지요? 윗세대가 개발해 온 AI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을 출현시키고 그러나 그 뒷면에 거대한 위협 또한 안고 살아갈 운명이시기도 합니다. 웬만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간에는 특히 한국 언론에서는 아직 별로 거론되지 않는 것 같지만 AI 개발자들이 도리어 그들이 겁을 먹고 서둘러 AI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에 소위 메일 레터라고 알려진 공개 서한을 통해서죠. 그런데 도대체 AI가 세계 질서 지정학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AI가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지배하게 된다는데요. 왜 그런지를 지난 한두 달 동안 Foreign Affairs Journal과 CNN의 Friday's Global Briefing에 올라온 여러 개의 글들을 바탕으로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래 링크들도 표기해 놓았습니다. 먼저 AI가 뭐 어떻길래 그렇게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작년에 챗 GPT가 나온 후 학생들이 페이퍼 써라고 하면 챗 GPT를 사용해서 감쪽같이 써오는 통에 큰일 났다라고 하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챗 GPT를 사용해서 판례를 찾고 법리 분석을 제출했는데 그 AI가 그럴듯한 판례를 아예 소설 쓰듯이 만들어버리고 분석을 해주는 통에 그 변호사가 한 짓에 들통나고 망신당하고 등등이요. 그러나 이런 예들은 20-30년 전에 240MB짜리 노트북을 사서 낑낑대던 그런 시작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사를 AI가 운영하고 대형 병원을 AI가 운영하고 모든 비즈니스들의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그동안 화학 구조를 상상도 못해왔던 약들을 합성하고 화학만이 아니라 DNA를 조작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인간 의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해내는가 하면 법원에서는 저 같은 변호사들 이 편의 AI와 저 편의 AI가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만들어낸 AI 모델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게 되고 그 AI들은 서로 소통하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나쁜 국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AI를 사용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은요?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학물질, 생명체들도 쉽게 만들 것이 아니겠어요? 듣도 보도 못하던 화생방 전쟁 테러가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적국의 경제를 특히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 붕괴시키는 것은 현대전은 사실 현대전 얘기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펠러 전투기들이 공중전 하던 것을 재밌게 흑백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것과는 아예 딴 세상이지요. 잠수함, 군함, 5세대, 6세대 전투기, 전폭기, 최첨단 탱크들, 정밀 타격 로켓 및 포대, 드론,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 지휘 통제 시스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고도, 고고도 인공위성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 통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인간이 판단 및 작전 결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AI가 판단 및 결정 단계에서 사용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세계 질서 지정학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인터넷 등 처음 나온 후로 우리 인간들이 뭐 잘 통제하며 사용해 왔잖아 싶으시죠? 문제는 기존의 뉴 테크놀로지와는 AI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고 통제할 규제 법률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이미 한 발 늦었고 앞으로는 AI 개발 속도에 더 뒤질 것이며 특히 국제사회가 글로벌 선상에서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경쟁 선상에서 더더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다르길래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문제는 AI 개발 속도가 그야말로 광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어스 로 기억나시죠?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 연산력이 2년마다 한 번씩 2배로 뛴다 라는 얘기했었죠. AI 개발은 그 속도가 차원이 다르답니다. 2018년 오픈 AI가 처음 GPT 모델 1을 발표했을 때 그 파라미터 AI의 스케일과 컴플렉시티 복잡성을 표기하는 기준이랍니다. 가 117백만 파라미터였던 것이 오늘날의 프론티어 모델, 최첨단 모델은 50억 파라미터가 되었다 합니다. 앞으로 단 3, 4년 후면 100 트릴리언, 100조가 된다 합니다. 이 숫자는 참으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 두뇌의 사이냅스, 뇌 신경세포 접합부의 숫자에 버금간다 하나요? 그 수준에 다다르면 인간이 그러라고 코딩 해주지 않아도 AI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레 헬 컴퓨터처럼 자아 인식을 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제는 AI가 이렇게 광속도로 개발되다 보니 AI를 개발 운용하는 과정을 관계 과학자들 외에는 즉 보통 사람, 특히 국가의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인, 관료, 공무원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셋째,
AI 개발자 자신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AI가 과연 무슨 능력을 지녔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언어 AI 개발자들 자신들도 챗 GPT 같은 AI가 사람이 쓴 것 같은 문장을 감쪽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2, 3년 안에 자기 답습 발전 개발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 나오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AI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해나갈 것인지를 AI 개발자들 자신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일단 AI를 개발하면 그 AI를 트레이닝, 즉 자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트레이닝된 AI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즉 AI는 self-teaching, 자가학습, self-improving, 자가개발, self-replicating, 자가복제를 하는 플랫폼이라 이미 인류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넷째, AI는 원천적으로 오픈 소스 플랫폼이어서 구글 서치 엔진, 검색 엔진처럼요. 모든 이들과 공유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극비 AI 모델은 예를 들어 안보 차원의 AI요. 한 국가가 공유 안 하고 보안이 보장되는 closed network 안에서만 쓰려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는 면이 AI를 카피하고 share 공유, 바꿔 말하면 steal, 훔쳐서 악용하기가 매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AI를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최첨단 칩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이 세계를 중국식 세계 질서로 제패하려 하자 이런 고성능 반도체 칩이 중국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죠. AI가 한번 개발되고 트레이닝된 후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칩만으로도 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은 매우 쉽게 proliferate,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꼭 nuclear proliferation, 핵 확산처럼요. 그러나 핵 미사일 기술은 비밀에 붙여 꼭꼭 숨겨둘 수 있다 손쳐도 AI는 원천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데 두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시무시한 점들을 AI가 너무도 난이 복잡하고 개발 속도가 미친 듯 빠르고 AI가 자체적으로 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안랩, 안티바이러스 까는 것처럼 통제할 도리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통제하기 위한 AI가 조만간 등장하고 사용될 것이라 하는데 AI로 AI를 통제하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겠네 라며 좋아할 것이 전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파워, 권한을 AI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AI 개발자들 자신들도 잘 이해 못하고 통제 못하는 AI를 잡기 위해 또 다른 AI를 사용한다는 것이 인류의 목숨을 인간 머리로 잘 이해 못하는 AI에게 맡기는 셈이잖아요. 자, 그럼 AI의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세계의 질서 지정학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sovereignty, 주권. 우리가 잘 아는 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먼저 국가라는 것은 정확히 뭔가요? 정치학에서는 nation state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nation이라 하면 같은 문화, 언어, 풍습, 그리고 collective memory, 역사 속 공통 경험의 공통 기억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대체로 같이 무리를 지어 사는 people를 말합니다. 즉 우리말로 민족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징기스칸 시대에 유라시아 초원을 떠돌며 사는 수십만 무리가 있다고 칩시다. 한 군데 정착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민족인 것입니다. 네이션이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한 지역에 정착하고 도시를 설립하고 중앙정부를 만들고 왕을 둬서요.
그 정착한 지역의 국경을 선포하고 방어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즉, state, 국가가 된 것입니다. nation state, 민족 국가요. 그 영토 안에서 잘 기억해 두세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 정부가 자주적으로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power, 그 권리가 sovereignty, 주권이고요. 이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618년에서 47년에 걸친 유럽의 30년 전쟁, 30 Years War를 통해서 지치다 못한 유럽 국가들이 웨스트팔렌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웨스트팔렌 종전 조약, Peace of Westphalia 영어로는요, 를 체결하면서 그 정치 철학적 바탕으로 발병하다시피 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national interest, 국익 개념,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도 각 인간의 존엄성은 equal, 평등하다는 사상과도 같은 작은 민족 국가든 거대 민족 국가든 그 생존 권리는 같다는 개념. 그리고 우리에겐 합종연행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여러 국가들 간의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 등 개념들과 함께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혼자서 실천을 통해서 개발해내고 발명해내다시피 한 인물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Four Musketeers, 삼총사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가톨릭 추기경이자 국가 재상을 지내며 불란서를 실제로 통치한 카르디널 리셔류이고요. 대학교 정치과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할까요? 주권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며 라고 했죠. 어떤 거대한 테크놀로지 회사가 AI 모델 하나를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개발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그 AI는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지고 개발자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도록 과학적으로 복잡해지고, 이 AI는 또한 self-teaching, 자가학습, self-improving, 자가개발, self-replicating, 자가복제를 통해 미친 속도로 개발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있는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이 회사의 AI를 이해하지도, 뭘 통제해야 할지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도 알 도리가 없고요. 이 AI의 파워, 힘, 영향력은 그 나라 세계의 경제 안보를 좌지우지하고요. 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거대한 파워, 주체가 형성된 것이잖아요. 즉, sovereignty, 주권이 이 테크놀로지 회사에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AI가 다른 수많은 AI들과 커뮤니케이트 한다면 앞으로 이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비대해질지도, 어떤 능력을 지니게 될지 정부 관리들은커녕 개발자 자신들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회사와 그 회사들 소유 운영하는 인간들에게만 주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AI 그 자체에게 주권이 생기게 되네요. 물론 아직 과연 AI가 정체가 뭐냐라는 문제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죠. 아직은 AI가 헬 컴퓨터처럼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존재가 아직 아니라면서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와는 달리 AI는 perceive, 감지하고, interpret, 해석하고, learn, 배우고, 조만간 inferencing, 추론하고, make decision,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데, 그렇다면 아직 인간처럼 내가 나다 라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 AI 자체에 주권이 생겼다 라는 말이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이 날 경우 커맨드 앤 컨트롤,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AI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부 지도자 관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미국 AI들과 중국 AI들이
인간의 목숨과 인류의 운명을 건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 AI들, 적어도 그 AI들을 개발한 테크놀로지 회사들에게 미국과 중국 두 민족 국가들의 주권이 일부 이양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이해가 되나요? 앞으로 이렇듯 AI가 세계 질서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그리고 UN 차원에서의 규제 및 통제에 대해 여러분과 종종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네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미 닥쳐버린 현실이라니까요. 그제 국민일보 등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발을 맞춰서 국민 일상으로의 확산을 지원하고 나섰다라고 나더라고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의료, 보건, 문화, 공공행정 등의 대부분 생활 영역에서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본 AI의 좋은 점들이지요. 국내에서도 삼성, LG, 카톡, 네이버, SK텔레콤 등등 다들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오늘 살펴본 AI의 공포스러운 면, 그리고 AI가 국가들 간의 세계 질서 지정학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 정부 깊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